자, 이제 경복궁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경복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박물관 8층 옥상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밑으로 착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대한민국 박물관 옥탑이 되겠습니다. 자금성하고 경복궁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금성 가보니까 엄청나게 넓고 큰데 경복궁은 조그만 하더라. 과연 그럴까? 심지어는 우리가 자금성을 약간 모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금성이 훨씬 큽니다. 경복궁은 자금성의 약 70% 정도 됩니다. 70% 크죠. 그런데 그 당시 인구를 생각을 해보면 조선은 명나라 인구의 3%밖에 안 됐고요. 그 당시 이제 명나라는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의 30%를 담당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서울에는 궁전이 5개 있습니다. 5개를 다 합친다면 자금성보다 훨씬 크죠. 2배 이상의 넓이를 가진 궁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돌아다녀봐도 왕이 살았던 궁전이 5개나 있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밖에 없어요. 이거 참 모르죠. 뭐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뭐 경운궁이라고 하는 덕수궁, 그다음에 이 어디입니까? 경희궁, 이 5개의 궁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물론 옛날 모습 그대로는 아닙니다. 많이 이제 폐허가 되고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복원은 안 됐지만 그 정도로 크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금성보다 경복궁이 12년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모든 동양의 철학의 어떤 개념을 다 적용을 시키고요. 한국적인 미를 적용했고 중국에는 전혀 없는, 일본에도 없는 그런 미를 적용했고요. 민본주의 사상, 뭐 홍익인간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 광화문 광장 끝에 보면 이제 광화문이라는 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가 광화문이라는 현판을 보면 빛광자에다가 이렇게 뭐 대화자 이렇게 쓰거든요. 광화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빛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중국의 뭐 서경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서경에 있는 표현도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게 고대 한국 고조선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뭐 중국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 이 모습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유세문경이라고 있습니다. 가슴에 차는 거죠. 왜? 단유세문경 이름도 어렵죠. 유는 고리입니다. 단유 고리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2개인데 그러니까 단유 미세하게 문양을 낸 세문경입니다. 고리가 2개 있고 미세하게 문양을 낸 거울이라는 뜻인데 이 단유세문경이 이렇게 고리로 해서 목에 이렇게 차죠. 근데 이 앞면은 반짝반짝 해가지고 백동이라 그래서 빛 반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해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이 대제사장 왕이죠. 왕이 이렇게 서고 한쪽에 뭐 청동검을 들고 뭐 그다음에 고곡 같은 것을 뭐 들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빛이 쫙 비치는 고곡보다도 이렇게 그 방울을 들죠.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해서 빛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내려왔는데 광화문에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선이라는 말을 국가의 이름으로 할 때는 고조선 제2의 시대를 열었을 때 그 수도 이름 그것을 그대로 채용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굳이 뭐 우린 뭐 중국에서 뭐 가져왔다 중국에서 뭐 가져왔다 하는데 중국을 찾지 않아도 우리 고유의 것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그런 건 있죠. 이 경복궁을 만들기 이전에 가장 먼저 좌묘우사라 그래서 좌측에 종묘죠.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셔서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만들고요. 우사는 이제 사직단입니다.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 제사를 지내는 뭐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먼저 만들고 나서 경복궁을 짓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경복궁 광화문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해태를 갖다 놨습니다. 해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도 쓰는데
이 해태는 이제 웹뿔이 있고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이 웹뿔로 그냥 팍 받아버린다는 그 죄를 판단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지금 이제 감사원에 해당하는 이 사헌부 사람들의 이 뿔 모양으로 이렇게 모자를 썼고요. 이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대사헌은 해태의 숭배를 이렇게 차고 다녔습니다. 자, 문이 3개 있습니다. 3개의 문, 당연히 이제 궁전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던 그런 문인데요. 가운데 문은 이제 왕이 사용하고 양쪽에 이제 문은 뭐 세자라든가 이 신하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 위에 그 동서남북 4방위에 해당하는 신성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광화문을 딱 들어가면 또 거대한 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임금을 만나려면 이제 원래 구중궁궐이니까 9개 뭐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3개의 문을 최소한 통과를 해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첩첩이 이 문을 만나게 되는데 흥예문을 만납니다. 원래는 홍예문이었어요. 예를 뭐 넓힌다, 넓을 홍이잖아요. 예를 넓힌다 이런 뜻이었는데 흥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편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흥예문으로 됐냐 하면은 그거를 바꿀 당시에 중국의 청나라의 6대 황제가 걸륭제인데 이 사람 이름이 애신강나 홍역입니다. 그러니까 홍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중국의 황제 이름이 홍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왜 그런? 예전에 그 천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왕이라든가 이름 속에 있는 글자는 그 누구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의 이름에 외자를 많이 썼죠. 그것도 어려운 글자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실수로 그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도, 이산 뭐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요. 나중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은 장소가 되면서 완전히 다 이제 허물어지죠. 자, 어쨌든 점점 이렇게 높은 장소로 올라갑니다. 이제 경복궁을 만든 장소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계단을 타야 되겠죠. 높은 분이 계시는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이제 높은지 낮은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잘 만든 궁전인데요. 흥예문을 딱 들어가면 개울을 하나 만납니다. 예, 일본 그 승이 또랑이라고 했던 그런 개울을 만나는데 이게 금천이에요. 금천. 금지할 금자에다가 이제 내천할 때 천입니다. 다른 궁전 뭐 창덕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비단 금자를 써서 비단이 흐르는 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 만들 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중에 태조 이방원이 이거 풍수로서 물 기운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백악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끌어들여서 안으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거 비보풍수라고 그러죠. 어떤 풍수로서의 어떤 물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수를 보충한다 그래서 비보풍수인데 그걸 끌어다 만들면서 모든 4개의 궁전에도 전부 다 이런 금천을 이제 만들게 되죠. 금지할 금입니다. 근데 이 곳을 딱 넘는 순간 그 안에 영재교라고 하는 다리가 넘는 순간 왕의 정치적인 공간 안으로 탁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 영재교 위로부터 해서 길이 3개가 쫙 놓여 있습니다. 그걸 삼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임금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여기서 왕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공간, 이거 치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은 정각 가운데는 정치할 때 정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정전, 사정전, 수정전 이런 정자가 들어가는데 내가 모르고 조선시대에 그것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 60대를 맞습니다. 곤장. 근데 만약에 그게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한 30대 맞습니다.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게.
아까 어도 3도라고 그랬는데 임금이 다닐 수 있는 길인데요. 그곳을 모르고 하급 관리나 아니면 군민, 그 일반인이 어떻게 해도 들어가서 모르고 걸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대 맞습니다. 100대. 장 100대 맞으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 다 죽습니다. 100대 맞으면 거의 다 죽었대요. 아니면 맞을 때까지 잘 참았는데 집에 가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하루에 30대 이상 안 때렸답니다. 30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좀 괜찮으면 또 때리고 그 정도로 이제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만큼 굉장히 엄격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뭐 자금성, 뭐 자색으로 둘러쳐진 뭐 금지된 성 하는데 우린 그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원래 엄격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곳이었어요.